네, 오늘은 아주 영화 같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여성 스토리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화이고 또 이 여성이 연방 검찰에 결국은 기소됐다라는 좀 충격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캘리포니아 드림은 이제 끝났다라는 전제가 가능한 이 스토리가 있는데 이 소식을 좀 먼저 오늘 좀 잠깐 전해드리고 나서 바로 이 영화 같은 스토리 한인 여성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이 여성 소식 곧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캘리포니아 드림은 이제 끝났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이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 X, 옛날에 전에는 뭐 트위터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X예요. 그 X와 또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라는 그 회사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그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그 텍사스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하기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느냐?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을 경우에,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에 학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절대로 통보하면 안 된다 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서명을 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론 머스크는 두 기업의 본사 이전을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전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를 딱 듣고 한마디로 그냥 질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서.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인물로도 거론된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번 그 법안 서명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서명, 이 법안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정타다. 내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라면서 비판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신의 회사를 다 옮겨버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그 1년 전 그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도 이런 법안들로 인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있는 그 가족이나 또는 기업들이 자기네 자녀들을 좀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뭐 기업체가 많으면 그 기업체 때문에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아이들을 학교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내는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이런 법안이 자꾸 생겨버리면 자신의 그 가족들 또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인재들이 자꾸 떠나려고 한다면 결국은 기업도 떠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또 이게 반대로 주지사 입장에서 보면 뭐 자기가 부자면 부자지 감히 나한테 무슨 이래라 말라 경고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부자건 아니건 캘리포니아 주 내에 또 거주하면서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어떤 유권자의 마음 또는 주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될 텐데 그 역시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의 본사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LA에서 남쪽으로 프리웨이 타고 한 20분 정도만 가면 나오는 그 도시가 있어요. 호소온이라는 도시인데 그 호소온에 스페이스 X의 본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그곳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로 옮기겠느냐 하면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인근으로 옮기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트위터죠. 지금은 X, SNS 하는 이거 트위터 옛날에, 요즘 X 하니까 저도 참 그 뉴스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도 쉽지 않고. 전에 그 트위터일 땐 참 좋았는데 뭐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쉬웠는데 대통령은 X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영 어색합니다. 아직은. 자, 여하튼 다 이해하시리라는 전제하에 그 X의 본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기겠다라고 또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X는요, 지난 10년 넘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 그 역시 다 이제 옮기겠다라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을 막 쏟아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주 중추적인 도시니까 일론 머스크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 X의 본사 건물을 들락날락 왕래하는 것에 나는 너무 이제 질려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 와 닿으시죠?
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그 샌프란시스코 경찰 관계자들이 범죄에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라면서 이것을 많이 비판하면서 많은 그 엑스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출퇴근하기에 너무나도 안전하지 못하다. 심지어는 뭐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차해놓고 일 끝나고 내려가 보면 차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경우도 뭐 빈번하다. 이러니 여기서 어디서 일해 먹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에 너무 위험성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안 되겠다. 캘리포니아 세금도 많이 받고 세금을 많이 받으면 뭐 안전이라도 좀 보장을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 도시는 도시대로 위험해서 다니기도 힘들어. 차는 차대로 유리창 깨져. 아이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이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하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뭐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동성연애자라고 커밍아웃한 그 사람, 그 애의 가족에게 학교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뭐 이런 법안이 다 있어?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나가자. 탈 캘리포니아를 외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긴다라고 해서 뭐 캘리포니아 드림이 깨졌다. 라고 하기에는 뭐 분명 무리한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왜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그 기업체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도 탈 캘리포니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뭐 여러 차례 뉴스를 전해드렸으니까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게 주민들의 탈 가주가 수치로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고해드린 두 번째 스토리. 스파이 혐의로 한인 여성 체포되다입니다. 자, 이 스토리는요, 미국의 한인 여성과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한국의 그 정보국이죠. 그 국정원이 함께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연방 검찰이 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로 유명한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여성 수미 테리 씨. 그러니까 이름은 수미인데 이제 아마 외국분하고 결혼을 하셨나 보죠. 라스트 네임이 이제 테리라는 라스트 네임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수미 테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인 여성 이름은 수미 테리입니다. 이 수미 테리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수미 테리가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등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했다라는 혐의로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쓴 공소장을 보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뽑아서 이 시간 좀 조금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미 테리가 2013년 6월부터 그러니까 벌써 11년 전이죠.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고소장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 그 주 UN 한국 대표부 참사관이다라고 소개한 한 인물과 접촉을 했고 그러면서 일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루이비통 핸드백,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고급 식사, 또 현금으로 뒷돈 등등을 받아 챙겼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건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미 테리 씨와 한국의 국정원 간의 첫 교류는 그가 CIA를 떠난 지 한 5년 뒤인 지난 2013년, 수미 테리 씨가 아마 2008년인가 9년인가 CIA를 떠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떠난 지 한 4, 5년 된 뒤 2013년부터 이 수미 테리 씨가 한국의 국정원과 교류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소장에 따르면 주 뉴욕 UN 한국 대표부 이 외교관으로 가장한, 그러니까 실제 그 UN 외교관은 아닌데 그렇게 가장한, 요거를 이제 외교관으로 가장한다라는 것을 디플로매틱 커버라고 합니다. 뭐 커버 친다고 하죠. 외교관으로 커버 친다는 것이죠. 디플로매틱 커버를 한 국정원 고위 요원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정보 요원이지 외교 요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보 활동 업무를 띄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UN에 주재하는 외교관인 것처럼 위장을 한, 가장한 그런 국정원의 고위 요원과 처음 만난 이 수미 테리는 2016년까지 4년 동안 이 국정원 요원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미국의 수사당국은 수미 테리가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한 동선
어디서 다니고 어디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함께 가고 이런 동선, 그리고 전화통화 내용, 또 이메일 내용, 또 실제로 대화한 통화 오디오 파일 등등을 지속적으로 다 파악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미국이 참 무섭습니다. 2013년부터 파악을 했고 본격적으로 파악한 건 이제 2016년부터니까 지금까지 한 8, 9년 정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표시를 내지 않고 지켜본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수사가 적어도 거의 9년, 8년, 9년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미국의 수사당국은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14년 스미테리를 한번 소환한 적이 있습니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 간첩 혐의로 기소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소환을 했습니다. 불러서 이제 약식 조사 정도를 했겠죠. 그래서 FBI 맨하탄 지부에 이때 스미테리 씨는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는데 또 질문을 받았는데 그 국정원과의 접촉에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 약식 조사 정도 한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뭐 생각이 드는 거지만 그때 2013년 이렇게 약식 조사를 할 때 미국 정부는 사실상 이 스미테리 씨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지금은 약식 조사하고 이제 일단 내보내지지만 이걸로 이제 조심해, 여기까지는 봐줄게.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그땐 잡아들인다. 이런 경고를 한 거로 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얘기가 나옵니다. 국정원 요원과 계속 연락한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그때 국정원 요원과 1년, 2년 그 당시에 연락을 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이 팍 들어가자 그녀는 갑자기 눈에 띄게 긴장을 한 것을 누구나 다 조사관들이 볼 수 있었고 또 말투도 어조도 갑자기 바뀌면서 말을 더듬기도 하면서 또 말을 바꾸기도 하면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거기 있었던 조사관이 다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스미테리는 한국의 국정원 요원을 만난 사실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요원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또 뭐 생각이 납니다 라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좀 이랬다 저랬다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다라고 공소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때는 간첩 혐의 적용하지 않고 일단 내보내줬죠. 일종의 경고만 한 겁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 민감한 한반도 관련 정보를 다루는 스미테리 씨에게 당시 그렇게 사실상 몇 차례 경고를 했었다. 이렇게 공소장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제가 생각한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 생각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몇 차례 경고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스미테리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의 지위를 고려해서 국정원이 뭐 금품을 제공하고 또 그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당신에게 어떤 특정 정보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 감아 들을 터이니 이제부터는 항상 이런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까지 했었다라고 합니다. 라는 말까지 이렇게 경고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스미테리 씨는 알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답하고 조사실을 나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도 국정원 요원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금품을 계속 수수하고 그런 일이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발을 들이고 한번 공짜로 막 명품백 같은 걸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그걸 끊을 수 없는 모양이죠. 저는 뭐 그렇게 무슨 공짜로 명품백을 뇌물로 받아보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그들의 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3,000불, 4,000불, 5,000불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3,000불짜리, 5,000불짜리 이런 걸 받으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한번 받기 시작하면. 자, 여하튼 검찰은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사실을 나선 이후에도 스미테리 씨는 계속 만나고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명품을 수수했다라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자, 미국이 입수한 그 스미테리 씨의 동선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한국 국정원 직원은 2019년 11월 13일 날짜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스미테리 씨하고 동행을 해서 메릴랜드주 채비체이스에서 2,845달러짜리 정확하게 가격도 나옵니다. 2,845달러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구매해서 선물을 해줬다라고 증거 자료까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한국 국정원 요원의 그 크레딧 카드로 계산을 했고 그 국정원 요원은 외교관 지위를 활용을 해서 면세 혜택까지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가짜 외교관인데 뭐 증서는 만들어 갖고 왔을 터이니 그걸 보여주면서 면세 혜택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한 200, 300달러 뭐 세이브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구매하면은 이제 리워드 포인트 주잖아요. 근데 그 리워드 포인트는 이 여성분에게 주십시오 하고 수미테리 씨의 그 계정에 그 포인트를 넣어줬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검찰이 그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수미테리 씨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지 이틀 뒤에 이 매장에 홀로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혼자서? 이틀 전에 선물로 받았던 그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코트를 리턴하고 그보다 더 비싼 $4,100짜리 크리스찬 디올 코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한 $1,300 정도 차이가 나죠. 더 비싼 코트죠.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액수 한 $1,300 정도는 수미테리 씨 본인이 부담을 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요원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겠죠. 근데 검찰은 그것까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검찰은 다 영상으로 갖고 있고 리시트까지 다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미테리 씨는 최근까지도 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수미테리 씨는 2022년 6월, 그러니까 약 2년 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 비공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아주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주 매우 민감한 이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수미테리 씨는 회의가 끝난 직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회의 시간에 했던 발언을 포함해서 자신이 그걸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도 쓰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좀 애드하고 뭐 이러면서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그 메모장 등 이 회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그대로 넘기는 과감성을 보였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요거는 뭐 과감성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미국 정보력을, 미국의 어떤 정보력을 뭐 좀 우습게 봤나요? 저는 하여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 후 국무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국정원 요원이 이 대사관 번호판이 달린 대사관 번호판이 달려 있는 그 차량을 갖고 와서 수미테리 씨를 픽업해서 뒤에 태운 뒤에 그가 작성한 이 2페이지짜리 메모를 사진으로 찰칵 찍는 모습까지 미국 정보국에 다 포착됐다라고 검찰은 사진 자료까지 증거물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수미테리 씨가 해서는 안 될 일, 민감한 정보를 한국정보요원에게 메모장을 보여주는 걸, 그 메모장을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을 미국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공소장을 보면 미국의 수사당국은 수미테리 씨하고 이제 국정원 간의 관계가 거의 한 10년 이상 됐다라면서 미국 정부도 이 둘의 관계를 거의 9년 이상 추적해 오면서 그들 간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실시간으로 도청도 했고 감청도 다 했다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 수차례 그 국정원 요원들이 대사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버젓이 타고 수미테리 연구원과 이동을 했으며 이 모든 상황은 오디오 파일과 영상 자료로 다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나 좀 걸리는 거 없으십니까? 네. 대사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사관이, 미국에 와서 한 나라의 대사관이 그런 스파이 행위를 하는데 지원을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가, 그런 증거가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대사관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일탈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믿어지겠냐고요.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 봐라, 동맹국이라고 하더니 그렇게 정보나 살살 빼갖고 그것도 그 정보 요원들, 첩보 요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이 직접적으로 차량까지 빌려주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돌아다녀? 라고 미국은 생각할 겁니다. 자, 정말 스파이 행위를 한 것인지는 이 부분은 워낙 이제 증거 자료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쉽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워낙 증거 자료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워낙 오랜 시간 증거를 수집했으니까. 정말 스파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이고 너무나도 무식하기 짝이 없다라는, 저는 그 과정이 더더욱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스파이 행위, 첩보 행위, 공식적으로 무슨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하는 거고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무식하게 하니까 정말 창피하다는 겁니다.
이 수미테리 씨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문제는 한국의 정보요원이라는 그 국정원 요원들의 행동도 문제입니다. 너무 아마추어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허술한 한국 국정원의 정보 활동이 다음번에는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미테리 씨의 스파이 혐의와는 별개로 한국의 국정원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한다는 것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도마에 올라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밥 싸주고 백 싸주고 버젓이 사람들 앞에서 이 각국의 정보요원이라는 게 사실은 허울이 좋아서 뭐 정보요원이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나라를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한다, 나라를 위한 활동이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차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스파이 활동 안 하는 게 바보지 한다고 우리들 생각합니다. 그 일정 부분 다 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이들이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인 활동을 하는 게 뻔히 드러나서 그게 더 저는 한심하고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잖아요. 동맹국.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호적인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스파이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물론 그렇다고 정말 순전하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더라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미국에서 봤을 때 야, 이건 불법적인 행동을 분명히 했네 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건 불법 아니야 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게 좀 보더라인을 좀 테크니컬리 잘 걸으면서 이런 활동을 한다면 모를까 정말 세련되게 그렇게 아주 고단수의 테크닉을 갖고 정보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건 뭐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낄낄거리면서 밥 먹고 또 한국말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미국 사람 주변에서도 한국말로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막 낄낄거리면서 막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그러면서 비싼 와인 턱턱 시키고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명품 백화점에 가서 어떨 때는 남자 2명의 수미테리 씨 1명, 남자 2명의 여자 1명, 뭐 이렇게 와서는 조금은 서로 어색한 행동.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부인에게 뭐 코트를 사주거나 명품백 사주면은 어색할 리가 없죠. 오히려 좀 잘난 척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주기도 하고 하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사준다. 잘난 척 하면서 사줄 수도 있고 그 관계가 누가 봐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무슨 잘난 척하면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왠지 약간 좀 쭈삣쭈삣거리고 이게 남자친구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남편 같기는 아니고 또 뭐 남자가 보니까 또 1명 더 있어. 그러니까 가끔 또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도 해. 누가 봐도 좀 어색한 그런 상황. 정말 아마추어적인 행동으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런 행위를 10여 년간 해대니까 미국이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게끔 증거를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닌 겁니다. 결국 미국도 이들을 뭐 기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즉 집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맨날 싸우죠. 요즘 한국 정치권은 소위 집안 둥소처럼 그렇게 한국 안에서 막 싸우지만 말고요. 이런 그 대외적인 활동을 좀 세련되게 할 수는 없나. 국제적인 감각, 무슨 정보 활동, 첩보 활동을 하더라도 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서 좀 세련되게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나 하는 깊은 아쉬움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 가슴도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이 소식은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은 전해드리고요. 추가 소식이 분명히 나옵니다. 수미테리 씨가 지금 아니라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식이 나올 거니까 제가 이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변화되는 소식은 계속 팔로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답답한 가슴을 조금은 좀 제가 풀어드리고 끝낼게요. 자, 도움이 될 만한 생활 뉴스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 마쳐야지 저도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최근 그 한인들 사이에서는요, 그 LA 갈비라 그러죠. 이제 미국에서 먹는 한국식 갈비, 그 LA 갈비 사러 트레이더 조스 간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부분의 한인 마켓보다도 이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하는 한국식 갈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특별 할인이 없는 한 대부분의 한인 마켓에서는 지금 LA 갈비가 파운드당 약간 $2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쌀 땐 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트레이더 조에서는 파운드당 $13.99, $19.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갈비 외에도 작년에 그 큰 화제거리가 됐었죠. 그 김밥,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요즘 새로 나온 것도 매운 떡볶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시 팔기 시작했는데, 요 역시 $3.99에 다시 판매되고 있고요. 무슨 제가 홈쇼핑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트레이더 조스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있다면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남가주, 중가주 그쪽에 사시는데 트레이더 조스의 본사 소속으로 그 디자이너가 계세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 김밥, 여러분들 트레이더 조스에서 그 김밥 보셨죠? 그 김밥 디자인 같은 거 다 그분이 하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저 영상을 보시고 댓글 올려주셔서 알겠습니다. 저하고 트레이더 조스하고 뭐 인연이라면, 관계가 있다면 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촉망받는 디자이너가 저희 구독자분이시다. 뭐 요런 정도. 자, 여하튼 계속합니다. 올 봄에 또 새로 나온 메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코리안 주먹밥이라는 걸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합니다. 이건 얼마냐? 얼마면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면 사시겠어요? 코리안 주먹밥 가격 트레이더 조스에서 $4.99에 판매합니다. 요건 저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고기, 또 불고기 볶음밥, 잡채, 파전, 호떡 등도 트레이더 조스에서 여전히 불티나게 잘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요, 한인들은 특히 냉동갈비는 맛과 가격 대비 가성비가 트레이더 조스가 아주 훌륭하다. 아이들이 대학 가거나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서 이제 우리 부부 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품질도 우수하고 양도 너무 많지 않고 적당해서 우리는 너무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인 마켓과 식당은 고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 먹을 엄두를 못 내는데, 이 트레이더 조스는 정말 부담이 없어서 좋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동칸 밖에 또 메뉴가 많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유기농 두부도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브랜드도 아니고 중국 브랜드도 아니고 코리안 브랜드 유기농 두부, 또 코리안 고추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면은 당연히 있고, 한국식 간장, 소위 건강식의 바람을 탄 K-푸드 재료들이, 뭐 소스나 양념 이런 재료들이 트레이더 조스에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 힘입어서 이 K-푸드에 대한 이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데, 트레이더 조스가 지금 앞장서고 있다. 거기 갈비가 한국 맛보다 더 싸다.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트레이더 조 이 매장에서 그 인터뷰에 응한 한 미국인 르네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딸의 초등학교 친구가 한인인데 그 집 생일 파티를 갔었는데, 그 생일 파티에서 한국식 갈비 바베큐를 얻어 먹었는데 그 맛을 보고 너무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어디서 파는 거냐라고 듣고 결국은 트레이더 조스에 가서 한국 갈비를 사서 자주 사 먹는다라고 엄지척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인 소비자 제임스 쉴러라는 분도 인터뷰를 하면서 주먹밥을 먹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코리안 주먹밥, 그리고 코리안 김밥을 사서 너무 맛있고 재밌어서 직장에 점심용으로 가져가서 샐러드와 함께 이 주먹밥을 먹으니까 아주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한국 식재료는 미국에서 정말 한국 마켓에서만, 그것도 비싼 가격에 어렵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미국 마켓에서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예. 충격적인 한인 여성 스파이 혐의 체포 소식과 더불어서 트레이더 조스의 한국 갈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